서울대를 보낸 건 수시로. 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다니는 동안은 공부에 그동안 집중하느라고 못했던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이 해서 본인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본인이 꿈꾸던 세상과 이제 현실이 좀 다르니까 약간 뭐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지만 현명한 아들이니까 곧 다 극복하고 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의대인데 요즘에 진짜 의대 열풍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치동에 뭐 계시니까 재수생들이 대부분 의대 가려고 하기도 하고 저희 아들 반에도 자기 빼고 다 꿈이 의사래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보면 약간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꿈이 의사라서 정말 좋아해서 가는 걸까? 부모님들이 그 방향으로 몰아가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물론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어머니 아들께서 지금 의대생인데 어떻게 또 의대를 결정하게 됐는지. 우리 큰애는 처음부터 나는 저널리스트가 될 거야 라는 명확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어요. 형이 서울대를 가니까 나도 서울대를 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 생각이 있었고 갑자기 얘가 재수를 하면서 엄마 나는 지금부터 의대를 준비할 거야 라고 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동안 얘기 예, 나왔던 게 왜냐면 아니었는데. 한 번도 우리는 의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제가 의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서울대만 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냥 의대가 가고 싶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혼자 이제 생각은 본인이 재수할지도 몰랐고 학교에서 늘 전교 1등이었고 재수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의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뀌어갖고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수시로 가긴 했지만 저희가 교과 전형으로 갔어요. 교과 전형은 뭐 이런 스펙 관계없이 오로지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타이트합니다. 올 1등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시지만 거의 정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정보는 없었지만 그래도 심플한 전형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준비 없이 우리 아들 혼자서의 노력으로 갈 수 있었고요. 의대를 보내놓고 지금 이제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가 때는 좀 여유가 많이 있고요. 이제 본가에 들어가면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매일 공부만 해요. 예. 밥을 그전에는 저희가 맛집도 찾아가고 외식도 자주 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싫어해요. 그냥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어떤 날 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본인이 자존심 회복의 방법으로 의대를 선택했는데 본인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살짝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이거 너랑 적성에 맞니? 그랬더니 엄마 나 딱 맞아.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너무 다행이다. 네. 혹시 엄마를 얘가 의식해서 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내심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자기 적성에 딱 맞는데. 그래서 안도를 했고 제가 지켜본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의대는 엄마의 욕심으로 보내선 안 돼요. 본인이 버틸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개인적인 생활을 다 접고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의지가 아니면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원해야지만 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예. 두 아들이 어쨌든 대한민국 입시에서는 성공한 결과를 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삶도 변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입시에서 나름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이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라고 재능 생각해서 맞죠. 엄청난 재능이죠. 예. 요거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길을 찾다가 대치동에 이제 입시 학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대치동에 대한 로망, 대치동에 대한 루머 엄청 많잖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대치동맘은 좀 특별한지, 대치동만의 분위기 이런 이야기를 좀 사실 듣고 싶어요. 예, 밖에서 보는 대치동과 이제 안에서 느끼는 대치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특히 요즘 각종 막 드라마 보면 대치동을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게 좀 표현하는데 예,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냥 공간인데 다만 입시에 대한 욕망들이 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서로의 욕망들이 엄청난 크기로 모여 있다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예. 학부모님들의 입시 정보도 엄청 빠르다. 상당히 많죠. 그런 거를 정할 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집 건너 학원이 있고 수시로 각종 입시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대치동 키즈는 아니셨지만 대원외고 다니던 시절 대치동에 또 학원을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치동을 보낸 이유는 참 간단해요. 대원외고는 사실 특목고라서 어쩔 수 없는,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이제 스펙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능 과목이 아닌 좀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가르치는 데가 대치동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보냈고요. 둘째는 제가 의도를 가지고 대치동을 보냈습니다. 대치동 아닌 곳에서 입시를 준비했지만 결국 수능이라는 거는 전국 단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듯이 전국 단위 경쟁을 하려면 저는 수능에서 진정한 승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국 단위로 붙을 거면 지금 동네 학원에서는 답이 없다. 전국 단위 아이들의 그런 거 다 모이는 대치동으로 가자라고 해서 갔어요. 거기서 너가 잘해야 정말 잘하는 거고, 동네에서의 승리에 취해버리면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치동으로 바로 고민 없이 저희가 진출할 수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욕망들과 그런 것들은 가득 차 있었지만 거기도 그냥 사는 동네예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되게 교육관이 비슷해요. 근데 저는 계속 불안했거든요. 아, 내가 너무 프리하게 생각해서 우리 아이를 망치지 않을까? 나도 남들 다 하는 걸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룬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근데 대단하신 것 같은 게 그걸 극복하고 아니야, 이 방향이 맞아라고 해오신 게 어쨌든 입시 결과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게 아닐까. 그러면 지금도 어쨌든 입시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대치동 많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학부모님들에게 한마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학부모로서 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것 같긴 해요. 참 몸이 고달팠어요. 솔직히 이제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예.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보면 아이들에게 모든 짐을 좀 지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엄마가 이 아이를 막 이렇게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돈이나 학원 초이스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영양, 예, 식단, 이런 밸런스. 저는 이제 그런 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 식단 관리.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목표는 높게 주면서 본인은 좀 힘들어,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가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고3 때 그때 승리를 결정짓는 건 결국 체력이에요. 뭐 재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현역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체력 강하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냥 쉬운 길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부모로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들은 좀 같이 노력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이제 학원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면 지금의 이 시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많이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모의고사 한 번에 의해서 본인의 가치를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너무나 많은 일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인데 본인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좀 소중히 여기고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수면, 영양, 그리고 뭐 자녀들을 부모가 잘 관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특별한 철학이라기보단 학원을 안 다녀서 시간이 많아요, 아이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은 학원 갔다 오면은 뭐 과제하고 어쩌고 하면은 훌쩍 10시를 넘기기 십상이에요, 중학생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4시 반에 집에 와서 뭐 좀 놀다가 숙제하고 저녁 먹고, 그럼 보통 10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근데 전교 1등이 유지가 됐어요? 그쵸? 네. 중학교에서 뭐 전교 1등 하기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니, 괜찮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큰애가 잠이 굉장히 많아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이미 컨디션이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 충분이라는 기준이 몇 시간이었어요? 10시 자가지고 중학교 때는 아침 보통 6시, 7시까지 잤어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재우고 싶어도 못 재웠던 게
대원외고가 너무 수행평가가 많았어요. 보통 막 새벽까지 주로 과제를 해야 됐어요. 이제 본의 아니게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일단 수면은 그렇고 그러면 영양이라고 하셨는데 TV 보면 진짜 삼각김밥 하나 들고 학원 뛰어가고 막 하잖아요. 실제로 영양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아들이 이제 특목고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98등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무 속이 안 좋다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위 운동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검사를 해봤더니 위 운동이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수평으로 멈춰 있어요. 2년간 한방 치료를 했고요. 2달 정도는 계속 죽을 먹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학교 급식은 뭐 튀김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도시락을 쌌어요. 예. 근데 물론 제가 이게 전업주부니까 이제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그래 저도 들으면서 네. 네. 자녀를 픽업하고 뭐 관리하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또 정성을 쏟기가 쉽지 않은데 어머니의 정성이 되게 엄청나신 것 같고 저같이 맞벌이를 해버리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또 반성이 됐던 건 학원에 나는 돈 줬으니까 학원 보냈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적어도 부모가 내 자식이 지금 고민은 뭔지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관심은 가져야 된다. 아무리 맞벌이 부부라도 이제 이런 생각을 또 들으면서 했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순간 이제 이 아이의 학습은 나의 이제 걱정이 아니에요. 제 소관이 아니에요. 네. 학원에서 해줄 거니까 나는 나는 돈을 지불했으니 돈을 지불했으니 나는 이제 그리고 점점 무관심하게 돼요. 걔가 학원을 가는지 오는지만 관심이 있고 학원에서 실제로 어떤 걸 배우고 얼마큼 얘가 그거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집에서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이제 풀어요. 채점을 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채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술형 때문에 그래요. 서술형을 아이에게 맡기면 되게 너그럽게 채점을 해요. 어지간하면 맞게 동그라미를 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과감하게 쫙 긋고 또 애매한 건 세모 긋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학원을 보내놓으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는 이제 완전 빠이빠이예요. 그 정도를 보시려면 어머니의 능력도 상당하다고 중학교 보는데 2학년까지가 딱 제 한계더라고요. 네. 3학년 되니까 이제는 손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철학과 신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게 진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어느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했던 방식이 모든 아이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성향이 네, 맞아요. 그런 교육의 성향이 맞았기 때문이고 그건 자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이 서로가 맞춰졌던 것 같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었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애가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갔어. 진짜 어깨가 올라갑니까? 네, 한동안은 그랬어요. 지금은 또 돌이켜보니까 한때 참 뜨거웠던 시기였구나.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의 절체절명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또 직장생활 하시다가 나의 커리를 쌓아서 나도 커리우먼처럼 계속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민, 갈등 이런 건 없어요? 놀랍게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냥 만족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다 쏟고 그것들이 매일매일 어떤 성취로 나타나니까 그 날들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 인생이 이제 3분의 1도 안 왔죠, 그죠? 이제 완전 남은 시간도 이제 자녀들이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백사임당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